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찌감치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중국에서도 지금 월드컵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던 날 중국 SNS 검색어 1위는 월드컵 개막식이었고, 심지어 중국인 수천 명이 경기 관람을 위해 카타르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역시 카타르 월드컵 소식을 적극 보도하고 있는데, 어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방점이 좀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국의 손흥민까지 큰 관심을 보이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쉽게도 가나와의 2차전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조규성이 2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월드컵 사상 첫 멀티골을 넣는 새 역사를 썼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월드컵 본선 2차전 무승 징크스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팀 경기가 가장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인들 팀이 없는 이번 월드컵에 왜 이렇게 목매달고 있으며 왜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중국에서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아시아조별 최종 예선에서 탈락하며 이번 월드컵에도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5회 연속이나 월드컵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곳곳에서 중국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국산이 가득한데요. 최근 통신망은 웨이보에서 이번 월드컵은 중국 대표팀만 못 가고 다 갔다는 말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국가대표팀의 실력은 비난하면서도 중국 기술력의 해외 진출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월드컵 주 경기장으로 카타르 루사일에 있는 주경기장 루사일 스타디움의 건설을 중국 기업이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월드컵 기간 동안 사용할 버스와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현지에 만든 초대형 저수지 15개도 중국 기업이 만든 것들로 이번 월드컵에 중국 기업이 후원한 금액은 총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 매체들도 월드컵 경기장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와 지원시설 등 모두 중국산이라며, 경기장 밖의 전기차나 숙소, 후원기업 등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 역시 중국에서 손대서 그런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타르에서 마련한 팬 빌리지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고가의 숙박료에 비해 열악한 시설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컨테이너 숙박시설은 알고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라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월드컵 직관을 위해 카타르를 찾았다고 소개한 한 외국인은 컨테이너 형태로 지어진 단위 숙박시설이 사막 한가운데 있어 거대한 모래바람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숙소 내 외부에 열악한 환경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개한 사진 속 컨테이너 숙소에는 비좁은 공간에 침대 1개와 에어컨, 초소형 냉장고, 간이 협탁 등이 전부였습니다. 또 아랍 유목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전통 베두인식 텐트에 입실했다고 소개한 다른 외국인은 현지의 조악한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을 연이어 폭로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1박당 숙박료가 무려 420달러로 책정돼 현지 유명 호텔 숙박료보다 더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게다가 중국인들조차도 매번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자국의 축구 실력에 대해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국민들마저 중국 축구를 맹비난할 정도로 부진한 이유는 아주 다양한데요. 중국의 프로축구 선수 몸값이 실력에 비해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서 해외 무대로 진출하지 못한다부터 시작해 중국이 문화대혁명 이후 뒤늦게 피파에 가입해 현대 축구에 대한 적응이 더디다는 분석입니다. 또 관계와 연주를 중시하는 중국 내부 부패 문제 때문에 실력 있는 선수들이 발탁되지 못하다거나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등 그야말로 분석이 다양한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축구 굴기를 외치며 자국의 축구 실력을 끌어올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10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중국 축구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기대했던 중국의 국가대표팀 실력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대표팀엔 마르첼로 리피, 파비오 칸나바로 등 유명 감독들이 거쳐갔지만,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단 1승만 거두는 부진 속에 결국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활약했던 해외 스타 선수들도 모조리 빠져나갔는데, 팬데믹에 따른 부동산 불황으로 구단 모기업들의 재정 위기까지 겹치면서 스타 선수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레 리그 경쟁력도 하락했는데 올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산둥과 광저우 팀의 경우 사실상 2군을 내보내 조별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최하위로 탈락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이처럼 돈으로 쌓아올린 중국 축구 굴기의 탑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의 소림 축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달 열린 우한 산정과 베이징 거안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머리를 무릎으로 찝고도 경고 한 장 받지 않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단적인 사례지만 중국 축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칭찬하기에 바빠졌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손흥민은 아시아의 빛이라며 중국이 배워야 한다며 이례적인 찬사를 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중국 소우닷컴은 한국의 슈퍼스타인 손흥민은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의 2002년 월드컵 4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손흥민에 대해서는 기꺼이 아시아의 빛이라는 찬사를 보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푸스카스상도 수상하는 등 존경받을 업적을 달성했다면서 월드컵에서 부상을 안고 경기를 치러야 한다. 경기력과 전력 질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팬들은 손흥민을 응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을 때도 손흥민의 활약상과 성공 요인을 집중 조명하며 손흥민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했었는데요. 중국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견제를 보이지만 유독 손흥민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독 중국에서 손흥민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또다시 손흥민을 중국인이라고 억지 주장하려는 의도로 실제로 작년에 중국에선 손흥민이 중국인의 후예로 밝혀졌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서 김치를 먹는다는 소식에 중국은 또다시 김치를 놓고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대량의 김치가 지원될 것이라는 소식을 두고도 중국 관영 매체들이 때 아닌 김치 종주국 논란을 부추기는 분위기인데요.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선발대가 카타르에 도착한 후 곧장 200kg의 김치가 전달될 것이라 공고한 내용을 보고서는 월드컵 시작 전 한국 선수들보다 김치가 먼저 카타르에 도착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들도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팀은 최소 200kg의 김치를 보급받는다. 한국 김치 200kg을 들고 월드컵 참가. 김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김치 먹는 한국 대표팀 힘낼 수 있나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기세를 내보내며 김치를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치 종주국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중국 문화를 모방하고 조작해 자신들의 문화라고 도략질하는 국가라면서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해봐야 한국이 먹는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출한 중국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네티즌들이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이어가자 서경덕 교수는 그냥 딱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서 교수는 이번에도 김치 공정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주겠다며 공산당 기관지에서 김치에 관한 기사화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의 여론을 만들어 전반적인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여전히 한국 것들을 탐내며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의 마스코트까지 도용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며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인 라이브의 상표권이 지난 3일 이미 중국인 남성 왕모 씨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 신청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중국에선 때 아닌 상표법 위반 논쟁이 불붙은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왕 씨의 상표권 등록이 받아들여지면 중국 내에서의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와 관련된 상표권에 대한 법적 권한과 수익을 왕 씨가 부당하게 선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시도가 왕 씨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지난 2019년에도 선전시 소재 세계관광유한공사가 카타르 월드컵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폭로됐었지만 관할 당국에 의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 처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중국이 중국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부러움으로 각종 트집을 잡을 시간에 본인들이나 걱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